저보다 더 많이 하신 분들도 있는데 지금 같이 수업 들어주신 분들 해보고 싶어갖고. 채수가 중요한 거예요. 그죠. 내가 계속 하는 게 중요한 거지. 나중에는 얼굴 공개까지 한번. 선생님 친구는 안 한대? 아, 지금 ETF였나? 거기서 이런 비슷한 걸 또 찾았대요. 거기도 현금 흐름이 좀 발생해갖고 대출 좀 많이 받아서 한 6천만 원인가 넣어놨는데, 거기서도 이제 대출 이자보다 ETF 배당금이 더 커갖고 일단 빌라 투자랑 비슷하다 그래갖고 같이 하고 있어갖고 지금 대출이 조금 안 나와서 일단 올해 한 채 한번 받아보기로 투트랙으로 가고 있더라, 그 친구는. 이것만이 정답이 아닌데 우리 빌라만. 저도 처음에 선생님 수업 들어야지가 했던 게 당연히 부자가 돼야지도 한켠에 있었는데, 그거 한켠 전에 요게 시작 같은 거예요. 선생님 딱 그 말씀이 딱 와닿은 거예요. 당신의 반지하를 찾으라고 했던 말이. 아 그러네요. 그래서 전 아직 찾지 못했는데 찾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방향이 맞는 것 같다니까 계속 나아가는 것 같고. 두 채 해보니까 네. 또 투자 경험이 꽤 있지 않아요? 청약이 운 좋게 되었고 그것 때문에 지금 멈춰있는 상태인데, 이제 올해 입주해야 되거든요. 12월에 돈을 모으고 있어요. 지금 그때 잔금 대출도 해야 되고 하니까. 그리고 한번 자세히 여쭤보는 걸로 할게요. 안녕하세요, 작가 반지성입니다. 오늘 또 제 교육생께서 명도를 완료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이게 명도한 지는 꽤 지난 물건이라고 생각은 드는데, 우선 여기 위치가 어딘가요? 경기도 시흥시 신천동입니다. 경기도 시흥 신천동, 이 외진 곳에 오래된 빌라를 겁도 없이 낙찰을 받았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선생님도 누구보다 삶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큰 분이라고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나만의 반지하를 찾으러 시흥 신천동까지 오게 됐는지는 이따가 한번 자세히 여쭤보는 걸로 하고, 우선 선생님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저는 30대 공직에 있고 수업은 작년 4월에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근 1년 네. 정도 만에 얼굴을 뵙는 네. 것 같은데, 얼굴은 더 좋아진 느낌이 굉장히 들어요. 그리고 공무원이신 거고, 공직에 계신 지는 얼마나 됐는지 여쭤봐도 돼요? 올해로 10년 차입니다. 빨리 된 편이구나. 네. 그렇게 안정적인 직장을 갖고 계시는데, 직장에 대한 만족도는 제가 느끼기에는 높은 편이라는 생각, 자부심도 있다는 생각도 되게 들고, 공직에서는 약간은 시선이 곱지 않은 이 부동산 투자, 다주택자 방향으로 부채를 늘려가고 월세를 또 늘려가려고 하시는지는 이따가 자세히 한번 여쭤보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집 한번 봤는데 집은 너무 좋아요. 아까 명도 이제 됐다라고 말씀드리기가 어울리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이 집은 낙찰 받은 지 꽤 됐죠? 네, 8월 달에 받았습니다. 작년 8월 받은 거고, 그거는 거의 수업 끝나고 한두 달 정도 있다가 낙찰 받은 건데, 그때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던 부분이, 이거 낙찰 받고 하나를 더 같은 날 받았었나? 같은 날 두 개를 받았습니다. 그때 안산법원에서 2개를 받았는데, 네. 선생님이 이거 하기 전에 고민을 좀 했던 게, 월세로 가야 될까? 아니면 시세차익 쪽으로 한번 경험을 해보는 게 맞지 않을까? 그 2개를 고민했다고 생각이 좀 들어요. 네, 시세 차익을 본다라기보다는 주택 청약 당첨돼갖고 받아놓은 아파트가 대출을 나오려면은 집 채수에 걸릴 것 같다는 게 알아보니까 이렇게 2주택자냐 3주택자냐에 네. 따라서 청약받은 아파트에 대출 제약이 걸린다라는 거를 네. 확인을 했나 봐요. 네, 저는 처음에 많이 알아보고 들어왔다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여기를 물건지를 검색했을 때 공시지가가 1억이 넘는 걸로 본 거예요. 그래서 근데 막상 받고 나니까 1억은 안 넘었어요. 근데 그럼 좋은 거네. 네, 근데 그걸 좀 나중에 알아서 이거를 인테리어를 풀 인테리어를 해놓고 내놔보자 하고 풀 인테리어를 들어간 상태에서 다음에 한 거예요. 아, 이거 1억 안 넘는구나. 그럼 청약 대출 요건에 제약이 없었던 물건이었는데, 제약이 있는 줄 알고 겉에서 봤을 땐 지상층이고 면적도 큰데 네. 이 정도면 당연히 1억 넘겠지 했는데, 그러니까 우리 물건은 외곽 지역의 지상층 물건에서는 1억이 넘는 게 또 많지 않다는 생각도 들어요. 넘는 줄 알고 대출 제약이 있어서, 얘는 힘을 빡 줘가지고 네. 깨끗하게 만든 다음에 네. 매도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방향을 잡았던 네. 거였는데, 네. 알고 보니까 상관이 없어서, 그래서 이거 임대 논다라는 네, 방향을 그래서 정한 거야? 네, 그래서 봄까지 볼 수가 있는 게,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전 직업에 자부심이 있다는 게, 진짜 여기서 다시 한번 고마움을 느낀 게, 이게 한 달에 이자가 33만 원 정도 나갔어요. 지금까지 한 6개월 정도 나갔고, 근데 저한테는 어떻게 보면 큰 돈일 수도 있지만 부담은 없는 거예요. 지켜보는 동안, 팔리는 동안 이자가 나가도 부담이 많이 없으니까, 그래 한번 봄까지는 나가겠지 하고 봄까지 기다려보자. 방향 잡았던 거는 팔 이유에 대해서는 사라지긴 했지만, 네. 매도를 생각하고 인테리어는 힘을 많이 줬으니까, 네. 이왕 이렇게 된 바에 기다릴 수 있는 만큼은 좀 기다려보자. 그때는 좀 다를 수도 있으니까 네. 경험을 한번 해보자라는 관점으로 한 6개월 동안 네.
네. 매도를 생각하고 네. 얘는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기다리는 동안 우리 물건의 장점은 덩치가 상대적으로 아파트 커다란 것들보다는 부담이 덜하니까 이자 33만 원 정도야 뭐 이 정도야 뭐 월급의 한 100분의 1 정도 뭐 가볍게 항상 들고 다니는 돈이니까 라기보다는 30만 원 때문에 내 삶이 흔들리는 부분은 아니니까 네. 부담이 좀 덜하다 해서 기다릴 수 있었던 네. 거라고 생각은 좀 들어요. 하면서 집에 약간의 하자들도 있긴 했는데 네. 그 기간 동안 또 선생님이 보수를 또 해놨다고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원래는 월세를 생각했는데 갑자기 두 개가 되면서 하나는 이미 임대가 나간 거고 네. 그러니까 이거는 매도를 하려고 하다가 최근에 매도해서 다시 월세로 방향을 정했다고 생각이 드네요. 네. 그럼 매도 6개월 네. 기다렸으면 네. 이왕이면 조금 더 기다리지. 그래도 한 1년은 기다려 봐야 되는 거 아닌가? 네. 너무 가격에 욕심을 냈던 건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가볍게 들긴 하는데 생각을 전환하게 된 계기가 좀 있을까요? 탈화범으로서의 경험도 좋은데 그게 사라졌잖아요. 아까 제약이. 대출에 선생님들 수업 들을 때 그 방향은 월세를 늘려가려고 했던 거였고 근데 그 제약이 사라져 버리니까 그럼 월세 내놔도 좋은 거잖아요. 지금 어차피 수리비가 좀 들었어도 당장에 또 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오래오래 또 지니다 보면은 그렇지. 수리를 이렇게 처음에 힘을 줘서 해놓으면 임대 내놓을 때는 자신이 있을 거란 말이야. 10년, 15년, 20년 가더라도 20년까지는 안 그렇지 물론 한 10년 이상까지는 그래도 내놓을 때 이 동네에서 거의 제일 좋은 집으로 내놓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선생님은 좀 처음부터 월세로 늘려나가야겠다는 방향은 어느 정도 갖고 오셨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네 원래 그 방향이었습니다. 네. 잠깐 변수가 생겨서 그러니까 월세 투자의 장점이 난 또 그거라고 생각하는 게 우리는 대안이 있어요 항상. 네 맞아요. 이게 시세 차익으로 생각한 집이었으면 대안이 없어. 맞아. 네. 무조건 내려서 어떻게든 처분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월세로 했을 때의 장점이 선생님 말씀하신 공시가격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1억이 넘었네 라고 하면은 그럼 매도도 해볼까. 왜냐면 월세 수익률이 날 정도로 낙찰을 받았다는 거는 분명히 시세라는 거는 오래된 빌라에선 거의 존재하진 않긴 하지만 그런 선보다는 훨씬 싸게 샀을 가능성이 굉장히 커서 매도의 옵션이 하나 생길 수 있는 거고 이자가 혹시라도 부담스러운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 근데 그때 그러면 전세를 주지 뭐. 그러면 분명히 아직 낙찰가는 제가 여쭤보진 않았지만 낙찰가보다는 높은 전세 가격일 가능성이 되게 크더라고. 그리고 안 되면 월세를 5만 원, 10만 원 깎아서 내보내면 되는 거니까 그런 대안이 많다는 것 자체가 돈을 많이 번다는 개념은 몰라도 오래 버티기는 이만한 물건이 없구나 라는 생각이 전 드는 것 같아요. 우리가 좋은 상황만 항상 이상적인 상황 내가 계획한 상황만 펼쳐지는 건 아니잖아요. 선생님 본업을 할 때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거든요. 선생님은 위기를 대처하는 업 직군이잖아. 그거를 어떻게 계획해. 큰 틀은 가지만 맞습니다. 네. 우리는 옵션이 있다는 게 가장 큰 무기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1년 동안 선생님 영상을 다 보고 그걸 다 봤어? 네. 야. 운전하면서 제가 강원도에서 경기도 본가 왔다 갔다 할 때가 있으니까 물론 집은 강원도에 있지만 그거 왔다 갔다 하면서 영상을 좀 많이 보셨나 봐요. 틀어놓고 이제 다른 배속을 해놓고 재등록을 잘라겠으니까 그래서 그 영상을 다 봤다는 것만 듣고도 선생님도 꽤 지독한 사람이구나. 보통 평범한 취향은 아니시구나 라고 생각이 들어요. 너무 재밌고 아이고 고맙습니다. 2시간 운전하는 시간이 사라지더라고요. 저랑 방향이 맞으니까 저도 그렇게 그럴 수도 있- 귀에 들어오고 그런 것 같아요. 다른 어떤 유튜브보다. 여러 가지 돈 관련된 영상과 책 공부를 하다 보니까 나도 월세 쪽이 잘 맞지 않을까 생각해서 최근에 두 채를 또 경험한 것도 이따가 한번 자세히 여쭤보는 걸로 할게요. 우선 이 집은 매도를 방향을 잡고 하다 보니까 인테리어에 힘을 많이 줬다. 이 정도면 궁전을 만들어 놨구나. 라는 생각이 되게 들어요. 일단 싱크대. 네. 싱크대도 새 걸로 아직 스티커도 떼놓지 않았고 네. 비용 정도 기억이 날까요? 가져왔습니다. 역시 준비가 돼 있다고 생각이 좀 들어요. 그 인테리어 사장님한테 턴키로 다 준 거야? 네. 거기서도 싱크대 공장을 끌어와서 아마 할 거니까 네. 인테리어 업체 하는 게 공장 직접 연락하는 것보다는 조금 비용이 있을 거라고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싱크대는 얼마에 하셨어요? 230만 원 했습니다. 괜찮네. 그래도 그렇게 막 비싸진 않은 그 편이라. 사장님이 되게 잘 해주시더라고요.
아, 그 사장님 되게 좋아. 두 채를 한꺼번에 맡겨갖고 검호송진 먼저 하고 여기 해주셨거든요. 두 개를 해서 좀 더 해주셨는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아, 하나 해도 쌌을 거예요. 그분 그래도 되게 양심적인 분이라고 저는 네. 생각하거든요. 저 한 200만 원 돈에 한 거고, 저거 하면서 신발장도 같이 했을 거고, 등도 다 바꾼 거고, 네, 등 다 갈았습니다. 그리고 페인트도 한 거고. 문도 갈았습니다. 아, 현관문도 바꾼 거야? 네. 현관문이 너무 낡아서 매매를 하려면 탁 들어왔을 때 첫인상이라고 생각해서 문을 갈아버렸습니다. 선생님은 그러면 매매 쪽 관련 수업이나 이런 거는 경험이 있어요? 아니요, 이게 선생님 수업 듣고 나서 보니까 아 내가 배워서 해야겠다 이 생각이 먼저 드니까 제가 찾아보고 막 하더라고요. 요거를 단타로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이 사람은 무슨 얘기나 하나 들어나 보자 이렇게 들어봤는데, 제가 받아놓은 게 비싸게 받은 게 아니잖아요.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생각이 든 거예요. 경험해보자고 매매 진짜 사업자도 내고. 그랬구나. 네. 현관문은 얼마 해줘요? 현관문은 40만 원 했습니다. 진짜 싼 거야? 40만 원에 해줬어? 네, 현관 방화문짝 교체 40. 5, 60 정도면 아. 싼데 찾아야지 그 정도인데, 아. 인테리어 사장님이 그 정도 해줬으면 진짜 저렴한 편이라고 생각 들어요. 그리고 전등이랑 콘센트 스위치랑 다 바꾼 거고, 네. 도배장판은 당연히 기본으로 한 거고, 네, 소포갑지. 필름 이런 사치스러운 거는 안 한 거는 잘한 편이라고 생각해요. 이 페인트는 얼마나 들었어요? 페인트는 몰딩하고 문하고 저기 베란다 합쳐서는 69만 원, 유성은 34만 원, 수성은 아. 35만 원. 야, 진짜 싸다. 할만하네. 못해도 100은 드는데. 페인트도 유성, 수성 나눠서 했으면 거기서도 작업할 때 번거롭거든. 더 비싸게 받는데. 잘했네요. 바닥 타일 같은 건 안 한 거잖아요, 그렇죠? 네, 저 타일 안 했습니다. 그럼 화장실 하고 가장 비싼 게 느껴지기엔 이 사치스러운 거예요. 네, 제일 샤시까지. 네, 샤시 제일 비싸. 밖에도 이중창으로 하고, 샤시는 경험이 많이 없어요. 단가를 잘 모르거든요. 키 큰 게 안에 두 개나 있어가지고 네. 샤시 하면 한 500 하나? 아, 요것도 390만 원. 할만하다. 샤시 기능 자체가 좀 따뜻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요 내부를 하고 밖에는 안 하는 게, 어차피 거기 해봤자 찬기가 있으니까 여기를 해서 베란다를 막아서 단열을 되게 해주겠다 해갖고. 그래서 단열까지 신경 써서 안에를 샤시로 하기로 한 거라는 거야? 네. 이게 샤시를 하면 일단 분위기부터 나는 달라진다고 생각이 좀 들어서, 큰 아이템들은 그 정도 한 거니까. 그러면 총 여기 수리하는 데에는 그럼 얼마가 된 거예요? 여기 총 들은 게 뒤에 저 렉산이랑 렉사는 저기 창문 누수 있는 쪽 하나만 네. 한 거고, 네, 1360만 원. 그래도 샤시까지 해가지고 올수리 했는데 1360? 그럼 거의 한 1400돈 해가지고는 훌륭하게 한 게 아닌가? 저도 잘 됐다고. 진짜 싼데 찾아야 2000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정도면 올수리 할만하다 라고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수리를 다 해놓고 매도 집을 내놨어. 근데 6개월이 지나면서 시행착오가 좀 있었다고 생각 들어요. 하자가 발생을 좀 했나 봐요. 네. 기다리면서. 손님은 좀 왔어요. 예, 꽤 왔어요. 한 달에 한 3명씩은 꼬박꼬박 왔었어요. 근데 계약은 안 됐네. 3분씩 오셔도 똑같은 데를 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네. 그래서 한 번은 손님이 온다 그러니까 인테리어 사장님한테 받아왔고 제가 붙이고 그렇게 했는데, 이제 윗집에서도 누수를 잡아준다고 또 실리콘 시공을 해갖고 또 안 셀 수가 있잖아요. 그걸 잡고. 그랬지. 네, 그래서 보자고 벽지를 덮고 봤는데 또 새더라고. 생각보다 많이 오시고 몇 번 오다 보니까 좀 지친 거예요. 선생님도 좀 놀랐겠다. 네. 생각보다 이렇게 많아요. 네. 지치지, 맞아요. 강원도에서 올라 그러니까 올 때마다 저 가서 또 벽지 붙이고 이럴 수가 없잖아요. 생각한 게, 그래 오면 살 사람은 깎아달라면 깎아주자 이러고, 그 이후로는 또 없어갖고 임대 쪽으로 돌아서게 됐습니다. 이제 그래도 봄도 한 되고. 달에 한 두세 팀 정도는 꾸준히 네, 왔나 봐요. 근데 맞습니다. 항상 저거 지적을 해서 네. 계약까지는 가지 못했던 것 같네. 그러면 수리를 좀 해놨던 게, 처음에는 몰랐으니까 네. 기본만 우선 해놨는데 몇 주 지나니까 저기 샷시 있는 모서리 쪽이 젖었나 봐. 그래서 첫 번째로 한 게 어떤 거예요? 위에 실리콘. 네. 위층이랑 그래도 협조가 잘 돼서 네. 위층에 보니까 난간 턱이 한 뼘 정도가 걸려 있는 것 같아. 거기에서 혹시라도 타고 스며드는 건 아닌가? 네. 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윗분이 그래도 협조를 좀 해주셔서, 한쪽은 실리콘이나 뭐 코킹이나 방수를 했는데 그쪽은 그래도 좀 해결이 됐나 봐. 네, 처음에 이 집 낙찰 받았을 때 저 모서리 안쪽이랑 샤시 위쪽까지, 그리고 모서리 안쪽이 제일 심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기가 터질 거라고 생각해서 저기만 걱정하고 있었는데 아. 저기는 잡히고 이제 여기가 또 그렇구나. 사그라들긴 했는데 조금 젖어 있어. 그래서 두 번째로 한 게, 렉산. 렉산을 비가 들이치니까 네. 또 젖는구나 해서 네. 비 가림막을, 그거는 얼마 든 거예요? 30만 원. 30만 원. 그것도 시행착오 하다가, 보통 30만 원이면 거의 거저했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일반적으로 견적을 주셨던 게 한 7, 80? 네, 순고. 순고에서 네. 알아봤는데, 순고가 무조건 또 싸진 않는 네,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래서 결국엔 숨고해서 한 건 아니고 요 앞에 있는 유리가게 좀 이해는 안 되는데 인테리어 가게를 검색하다가 유리가게 사장님한테 연락을 드렸어. 혹시 렉사는 안 하시죠? 했더니 어디에요? 이러면서 주소 알려주고 했더니 내일 설치해 놓을게요 이러더니 잘 달아주시더라고요. 그런 사람이 좋아요. 그러니까 약간 맥가이버 같은 분들 전혀 연관성 없는 거 하시는 분들이 눈대중으로 배우고 전문 자격증 같은 건 없어도 현장 경험이 많은 분들이 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규격만 물어보더니 가서 설치해 놓으신다고 저도 그날 바로 돈 보내드렸습니다. 바로. 우리 반지하 할 때 저 렉산 다는 거랑 3층에 렉산 다는 거는 또 스케일이 다르거든. 사다리차 쓴다고 그거 비용 맞아요. 두세 배 뻥 튀겨서 얘기하는 경우 되게 많은데 그냥 땅에서 다시는 분들이랑 가격 차이가 없는데 그래서 선생님한테 여쭤봤을 때 저도 모르니까 렉산이 이게 숨고해서 이 정도 하는데 그때 카톡으로 들은 게 7, 80만 원 했는데 어떤가요? 이랬더니 선생님이 좀 비싸다고 그래서 한 30만 원 정도 한다고 제 생각에는 5, 60 되는 데를 찾아보자. 그렇지. 나는 기준가가 아시겠지만 반지하 기준을 네. 알고 있잖아. 그러니까 저런 건 땅에서 설치하니까 차 부르는 비용을 안 할 건데 그거까지 해서 저 정도면 진짜 싸게 잘 찾았네요. 나도 나중에 소개 좀 해줘요. 알겠습니다. 그 사장님이 처음에 2층이라고 3층이라 했더니 견적이 어느 정도 될까 했더니 30이요 이래갖고 말이 떨렸어요. 네? 잘못 들은 줄 알고 제가. 말 바꾸기 전에 빨리 해야 되니까. 그래서 얼른 지금 계약 바로 것 같아요. 하는 게 잘하셨다. 그렇게 하면 이분의 성향이 느껴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막 A급으로 저는 보통 없는 업체를 선호하다 보니까 기능상에 사용하게끔만 해주면 되니까 그 사장님은 맥가이버 같은 분이잖아요. 네. 그런 사람 딱 알면은 그 다음부터는 물어봐야 돼요. 그분한테 또 다른 공정은 뭐 하시냐고. 혹시라도 저런 분이 도배나 아니면 싱크대나 이런 거를 하더라도 왠지 신뢰가 가잖아. 렉산 가격만 들어봐도 이분은 다른 거는 싸다는 몰라도 비싸지는 않겠구나 하는 사람을 알게 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수리해 주시는 분들을 한 분씩 알아가면 투자하는 데는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할 때 두려움이 많이 사그라드는 것 같아요. 선생님은 기본적인 성향이 두려움이 없는 편의 사람으로 제가 알고 있긴 한데 여기서는 두려움이 많았는데 두려우면서도 나갔죠 계속. 그러니까 저 렉산도 설치하고 어쨌든 선생님이 좀 도와주시니까 혼자만 나가는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드니까 계속 나가지더라고요. 선생님이 혼자 다 나아가신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선생님이 다 고민하고 방향 잡아서 이렇게 만들어낸 선생님의 예술 작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 샤시에 지저분하게 페인트는 칠해져 있지만 저것조차도 나는 선생님의 예술 작품이 아닌가. 다시는 저렇게 할 생각은. 네. 어제는 임대를 이제 내놨는데 부동산에. 그래서 만약에 보러 와서 저 하면은 이제 지금 수리하려고 이렇게 칠하는 거 약간 이런 식으로. 표시해 놓은 거다. 네. 약품 처리해 놓은 거다. 이런 식으로 해. 네. 약품 느낌 나잖아. 아마 시행착오 하고 있는 중이니까 네네. 그렇게 차라리 말하는 게 네. 낫겠다. 저건 눈으로 너무 보일 거니까. 네. 하자 있는 부분을 알게 됐으니까 방수를 부르는 게 맞을 것 같긴 하거든요. 네. 그 다음 이제 최종이죠, 이제 방수는. 저도 최대한 미룰 수 있는 건 미루는데 네. 집에 대한 경험을 선생님이 나름대로 6개월 동안 해본 거니까 네. 할 수 있는 수리는 어느 정도 해봤으니 순서는 방수를 네. 뭐 하는 게 낫지 않을까. 네, 해야죠, 이제. 길게 봤을 때는 조금 더 편안한 저것만 해결이 되면 나머지 부분들에서는 걱정스러운 건 아무것도 없으니까 추후에는 편안하게 월세만 누워서 받는 집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막상 매매가 됐어도 공직자로서도 마음이 좀 불편했을 것 같아요. 저거 좀 속이고 했다는 생각이 좀 들었을 것 같아요. 저도 최선을 다한 거는 이렇게 보수를 단계를 거쳐가 본 게 잡으려고 일단 노력은 했는데도 6개월 동안 안 팔리긴 했지만 가지고 있는 동안 다음에 임대를 놓을 때는 누군가 여기 살아야 되잖아요. 제 임차인분이 이제 불편은 안 했으면 해갖고 저기는 맞네요. 네, 확실히 잡고. 이렇게 또 선생님한테 하나 배우고 간다고 생각해요. 어쨌든 나는 눈 가리고 빨리 팔아버리면 장땡이다 라는 마음이 더 클 것 같은데 그게 또 찜찜하다고 얘기해 주시니까 선생님도 누구보다 지금만 보는 게 아니고 멀리 보는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선생님 수업 다니면서 제가 이렇게 하면서 되게 많이 배우는 것 같아요. 그게 단기적으로는 득인 것 같지만 길게 봤을 때는 결국에 손해보는 거. 반대로 지금 손해인 것 같아도 길게 봤을 때는 그게 오히려 득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결국에 선생님 아까 서두에 얘기하신 그게 진짜 우리가 생각하는 부자에 가까운 생각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임대는 그래서 내놨어요? 네, 임대 어제 내놨습니다. 손님이 아직 연락은 없었는데 이것도 경험 중에 이제 나온 건데 매매를 하려고 제가 또 공부를 하다 보니까 빌라 매매는 아파트 매매랑 다르게 아파트는 아파트 부동산이 있으니까 거기다 한번 그렇지. 내놔도 되잖아요. 제가 여기를 팔려고 부동산 100군데를 내놨어요. 요 근처에 아니요, 서울도
안산도, 시흥, 인천, 부천 이렇게 하고 그걸 어떻게 내놨냐면 네이버 부동산을 검색하잖아요. 그럼 여기에 있는 매물들이 꼭 시흥에 있는 부동산에서만 내놓은 게 아니더라고요. 서울도 있고 부천도 있고 그래갖고 거기 있는 전화번호를 싹 수집해갖고 다 뿌렸습니다. 100군데 부동산을 내놓고 어디는 안 해준 데도 있고 되게 친절하신 분들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군데 요 앞에 부동산인데 너무 친절하시고 손님 또 데려갈게요 이렇게 붙이시는 분이 있어갖고 일단 그분한테만 월세를 내놨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열심히 하는 부동산들이 있더라고. 내가 매물 내놓는 입장에서 온도 차이가 정확히 느껴지잖아요. 네. 저도 그런 분들 위주로 말 하나에서 느껴지는 에너지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신경 써주는 확률이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좀 드네요. 야, 이걸 100군데에다 내놨다고 하는 게 말이 100군데지 신경 쓰고 에너지 쓰는 게 쉽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좀 드네요. 그럼 그거를 전화로 해요? 문자로 해요? 단체 문자로 보냈습니다. 아, 그냥 네, 단체 문자로 전용 몇 평에 어디고 방 몇 개 그 방법이 있더라고요. 사진을 예쁘게 나오는 그 편집 프로그램 있더라고요. 그거 이용해갖고 살짝 밝게 해놔서 사진 몇 개랑 같이 해갖고 100군데 다 뿌렸거든요. 100군데 뿌리니까 답장이 30군데 왔어요. 처음에 안 온데도 다시 한번 혹시 어제 문자 확인하셨을까요?로 다시 리콜 문자를 보내갖고 그랬더니 한 60군데가 다시 올라온 거예요. 아, 예, 확인했습니다 하고 다시 쭈르륵 오더라고요. 단타라고 하나요? 이 빌라 단타라고 하나요? 그렇게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에너지를 쏟는구나를 좀 느껴갖고 우리랑 좀 다르긴 하네. 네, 그래서 어차피 저도 한 번뿐이니까 그럼 그렇게 똑같이 해보자 해갖고 하기로 마음 먹었으니까 확실히 또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갖고 어줍잖게 했다가는 또 내 이래서 못 팔았어 이런 후회 없게 그냥 그래서 지금 후회 없습니다. 선생님도 한 번 하면은 지독하게 하는 편으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네. 선생님 카톡 몰래 이렇게 슬쩍 봤더니 마라톤도 많이 하신 걸로 느껴져서 네. 누구보다 독하고 악착같이 하는 거는 되지 않는 어. 분이구나 생각도 드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정도 해보니까 네. 아, 후회는 없다. 네, 진짜로. 해볼 때까지 해봤으니까 그리고 제약도 많이 사라졌으니까 네. 차라리 월세로 가는 것도 좋겠다 네. 해서 어제 내놨다라는 건데 네. 수리비는 더 들긴 했지만 네. 그래도 그만큼의 집 컨디션은 올라갔으니까 세입자 구하는 거는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닐 거라는 건 선생님이 본인이 네. 더 잘 알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영상이 올라올 땐 선생님 이미 두 채 월세를 받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제가 감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경기도 시흥 신천동의 3층 빌라 전용 면적이 몇 평이에요? 14평. 14평에 방 3개, 화장실 하나, 네. 25년 이상 된 이 낡은 빌라 혹시 낙찰 가격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9,946만 원. 9,946만 원 낙찰 받은 거고 선생님은 요 주택을 받을 때 이날 같은 날 받은 거여서 네. 청약 받은 것도 있어서 선생님이 조건을 유주택자로 받은 거죠? 네네. 그러면 유주택자인데 혹시 대출은 얼마를 받으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대출은 8,500 나왔습니다. 대출은 8,500 받았으면 거의 80% 이상 대출을 받은 건데 작년 하반기 때 받았으면 금리가 그래도 좀 높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금리는 얼마나 돼? 4.3이었던 것 같아요. 어이 잘 받았네? 그때 또 내려갔어요. 검호동 거기는 3점 얼마 후반대 받고 제일 쌀 때 했나 보다. 네. 역시 잘 풀리려고 하니까 금리까지 도와줬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그때 3%대가 네, 그 저도 깜짝 놀랐어요. 잠깐 너무- 있었는데 네. 그 한 1, 2주인가밖에 없었어요. 네. 그 사이를 잘 비집고 그러니까요. 대출까지 잘 받으셨다고 생각이 드네. 그래서 요 집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한 달 이자가 33만 원? 네. 원금하고 이자만. 이자만 지금 나왔어요. 이자만 33만 원? 지금 거치 1년이에요. 네, 거치 1년. 그러면 나중에 원금까지 도래하더라도 한 40만 원 돈 이하로 나가지 않을까라고 생각 들고 선생님하고 마음이 또 맞았던 게 수업의 방향이라 해야 되나? 지나다 보니까 괜찮아진 거예요. 또 여기 받을 때는 수익률이 많이 안 나왔었거든요. 기다리는 사이 동안 여기 월세가 많이 올랐어요. 1000에 65에 나갔거든요. 계산해 보니까 1000에 65에 나가면은 이자가 6개월 동안 190이 나갔어요. 지출 비용에 넣어도 만약 1000에 65에 맞춘다 그러면 18% 나오더라고요, 수익률. 이렇게 수리비를 많이 썼는데도 네. 매도를 기다리는 공실 비용까지 수리비로 쓴 거다라는 네. 식으로 비용에 탔어도 65만 나가도 18% 네. 라면 그래도 이 정도 힘 썼으면 한 5만 원 더 올려도 되지 않을까. 부동산에 5만 원 올려달라고 하기 부담스럽잖아요. 항상 부동산도 그렇고
그렇고 저에 대해서도 그렇고 누구든지 너무 한 사람만 믿지 마요. 그거는 매도했을 때 부동산 뿌린 것처럼을 참고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꼭 그 사람이 친절하게 잘 대응을 해줬다고 해도 그분만 믿지 말고 부동산 이렇게 올리는 건 저는 조금 부담스럽다고 생각해서 직거래는 5만 원 올려서 올려요. 거모동도 제가 당근으로 했거든요. 당근은 해보니까 딜이 너무 많이 들어요. 약간 보증금을 올리고 요 정도를 해주시면 안 되냐. 그래서 거기도 그렇게 맞추고 하니까 이번에는 잘해주는 부동산 냈고 하니까 일단은 딴 데는 다 매매가 내가 있는 상태에서 그 부동산에만 일단 내놨거든요. 가깝고 손님 보여주기도 편하니까. 잘했어요. 나는 집이 너무 샤시까지 수리가 잘 돼 있으니까 배짱을 부려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그러면 낙찰받은 지 꽤 돼서 명도에 대한 기억은 희미해졌을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여기 명도는 빈집이었나? 빈집이었는데 SGI였나? 서울 보증 고물건이어갖고 빈집인 줄 알았어요. 근데 채무자가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포스트잇 붙여놓고 채무자랑 연락해서 비밀번호 받고 오히려 SGI 그쪽이랑 연락하는 게 더 힘들었어요. 우리도 모른다, 채무자 연락이 돼야 된다 이러고 SGI 말고 허그거는 잔금 치르니까 바로 알려주더라고요. 근데 여기는 또 그게 아니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되나 했는데 채무자분이 어떻게 연락이 와갖고 이사비를 달라고 하려나 하고 처음엔 좀 의심의 끈을 놓지 않은 상태에서 통화를 했었거든요. 근데 나중에 해보니까 이분이 비밀번호 그냥 알려주시려고 그랬더라고요. 다시 전화를 드려갖고 이제 짐 다 빼시고 하신 거면은 비밀번호 알려줄 수 있냐 그랬더니 흔쾌히 알려주셔갖고 그렇게 끝났습니다. 그럼 전화로. 그리고 갈 때 저 누수 있다고 알려주시고. 의심은 했지만 이사비 없이 명도도 편하게 된 편이라고 생각해요. 여기도 빈집이어서 빈집으로 낙찰을 받았을 때는 편하다고 생각도 들긴 하는데 연락이 안 되는 경우도 되게 많은데 그래도 채무자랑 연락이 잘 돼서 하자는 없었지만 누수는 예전부터 고질병이었구나는 알게 된 거네요. 그래도 다행스러운 건 누수가 요 정도 집 컨디션이면 구멍이 뻥뻥 나 있어도 이상하지 않을 집이라고 생각하는데 저기 샤시 쪽만 그래도 희망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여기는 다 수리를 했으니까 낙찰 받았을 때 컨디션은 형편 없었겠어요. 어우 1,300, 1,400만 원 정도 썼으니까 밝다라는 느낌이 들 건데 그래도 인테리어는 그런 집을 수리했을 때가 하는 맛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진짜 선생님 수업 때 그 예술이라고 생각하신다는 게 저도 이걸 하고 나니까 거모동에 임대로 되게만 해주세요 사장님이 알아듣고 해준 것보다 돈을 많이 썼으니까 기분이 좋은 걸 수도 있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막 확실히 그게 인테리어는 바뀌니까. 돈값을 하는구나 라고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저 누수만 잘 해결하면 편안하게 월세 받을 집이라고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가 나왔으니까 거모동 집이라고 얘기를 하셔서 선생님이 이 물건을 받을 때 같은 날 두 채를 받은 거긴 한데 저분은 편하게 낙찰을 한꺼번에 두 채를 받았다라고 생각을 혹시 하는 분들 계실까봐 기억을 해보니까 이거 낙찰 받기 전에 폐차를 꽤 그럼요. 많이 한 걸로 기억이 갑자기 나네. 네, 10번 넘게 했죠. 그날 또 이 물건 할 때는 이렇게 이 물건 단독이었습니다. 단독으로 될 건 아니었다고 생각이 좀 드는데 그리고 그 물건도 좋은 가격에 1호점 같은 경우는 시흥 거모동의 낙찰가가 얼마였어요? 낙찰가가 8,383만 원. 8,383만 원 낙찰 받은 거고 그때 수리비랑 법무비랑 세금이랑 다 해서 473만 원. 대출은 6,660 한 거니까 낙찰가 대비 80% 받은 거고 보증금을 아주 이상적인 구간으로 선생님이 1,000에 얼마, 1,100에 얼마, 1,200에 얼마 다 해봤더니 1,400 구간이 이상적이어서 1,400을 한번 보증금 높이고 월세를 조금 낮추는 비율로 제안을 했더니 고맙다. 1,400에 55만 원 월세를 계약을 한 거고 꽤 월세 받은 게 됐겠어요? 네, 11월부터 들어왔으니까. 그러면 결국에 내 돈은 796만 원. 네. 그러면 796만 원 대비 얼마가 들어오냐로 계산하면 되겠다. 네. 금리가 여기 3점 후반대로 받았어요. 금리가 엄청 싸네. 3% 후반대로 받아서 한 달 이자가 27만 원인데 아까 농협 어플에서 실제로 원금하고 이자 나간 거 보니까 29만 얼마였는데 30만 원 넘게 잡으면 결국에 수익률은 25만 원에 12개월 곱한 거를 나누기 796만 원 하면 수익률은 37.68%. 거의 38%에 준하는 수익률을 갖고 가게 된 거를 경험을 하니까 매도로 내놨던 집이 손님은 와서 보긴 하지만 이 이자 30만 원 계속 내는 게 아깝다. 저기서 30만 원은 갖고 올 수 있는데 괜히 내가 욕심 부리는 건 아닌가 라는 생각도 들었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도 들어요. 그 경험을 하니까 이 방향이 잘 나한테 맞지 않을까를 생각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도 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선점에 관해서 좀 여쭤볼게요.
선생님은 공직에 한 10년 정도 계셨다고 했는데 네. 언제부터 투자에 관심을 갖게 된 거예요? 회사에 대한 자부심도 그리고 적성도 어느 정도 잘 맞다고 저는 느껴지긴 했거든요. 근데 왜 투자를 해야겠다고 생각하신 거예요? 우선 10년 차가 되다 보니까 20대 초반에 네. 들어왔다 보니까 그리고 빨리 한 편인 거죠? 네, 그때는 열심히 하면 승진하는 줄 알았거든요. 바보같이 또 열심히 하기도 했고 몸을 또 좀 쓰다 보니까 네. 다쳐보기도 하고 그런데 한 번 승진이 조금 미끄러졌었어요. 거기서 좀 상처를 받았겠다. 네, 지금은 이제 열심히 하더라도 영리해졌다고 해야 되나? 야비한 건 아니지만 또 야비한 사람들 또 빨리 승진하긴 해요 또. 네. 그거 한 명씩 꼭 있죠. 네. 얍사받는 사람들. 지금도 뭐 물론 열심히 안 하는 건 아닌데 음. 제 일을 당연히 이건 주된 일이고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아직까지는 많이 있거든요. 그럼요. 지금 선생님 상황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당연히 네. 회사 수입 가장 중요한 부분이 네. 아닐까 생각도 들어요. 근데 전보다 달라진 거는 예전에는 회사에다 에너지를 100에 가깝게 썼다면 지금은 조금 양보해서 한 20, 30 정도는 다른 쪽에 힘을 쓴다라고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일을 좋아하지만 이 일을 오히려 오래 하기 위해서는 다른 수입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일을 좋아하다 보니까 오히려 부동산을 찾은 것 같아요.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은 주식은 제 생각에는 네. 변동성이 많다고 생각해요. 크다고. 그래서 저는 그걸 못 버텨요. 일을 하면서 주식창 열어서 보고 이런 거는 저랑 안 맞거든요. 제 성격상. 보통 선생님 주변 동료들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주식 투자를 좀 많이 할 것 같은 생각은 들긴 하는데 네, 주식 많이 하시죠. 네. 그리고 코인도 네. 근데 선생님은 계속 이 시세의 등락을 내가 지켜볼 자신이 없다는 거는 어떻게 생각한 거예요? 간접적인 경험이 좀 있었어요? 찾아봤어요. 책이랑 주식 투자하시는 분, 부동산 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네. 선생님 보게 된 게 현금 흐름 나오는 걸 이분은 뭐지? 하면서 이렇게 봤다가 진짜 이상한 놈이네라고 좀 생각을 했겠어요. 처음에는 이상한 놈인까지는 아니고 되게 특이하다고 생각했어. 희한하다. 이런 게 있나? 아예 없었던 걸 봐본 것 같으니까. 그래서 보통 부동산이라고 하면 시세 차익적으로 얼마 벌었다, 뭐 차익 얼마 남겼다, 네. 아니면 갭 투자 풀피 얼마 했다 네. 이런 쪽이 주라고 저도 생각은 되긴 해요. 시세 차익 투자를 해도 이렇게 맨날 벌 수는 없잖아요. 이렇게 그 아파트 뭐 그렇죠. 맨날 가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일단 이 방향은 맞는데 시세 차익 투자도 투자는 에너지 대비 얻는 게 조금 없는 것 같은 제가 느끼기에는. 오히려 네. 선생님한테는 네. 그래서 이제 선생님 영상이 어떻게 알고리즘을 탔고 그 많은 영상을 보면서 이게 작지만 현금 흐름이란 게 나에게 주는 부분이 크다는 걸 느꼈어요. 크다고 느낀 부분이 책을 읽다 보니까 경제적 자유 막 이러잖아요. 저는 그게 처음에 되게 엄청난 건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 선생님 책에서도 그렇고 선생님도 이제 직장인 시절 하다가 이렇게 나오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약간 그 선상에서 겹치는 것 같아요. 선생님이랑. 선생님 책에 느꼈다고 쓰신 거를 똑같이 느끼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얼마 되진 않지만 내가 만든 자유인 것 같은 거예요. 이 얼마짜리 월세가 처음 선생님 만났을 때도 이게 시작인 것 같다고 한 게 성급히 다른 투자를 해서 돈을 왕창 불리겠다는 게 아니라 제 소중한 직업을 갖고 천천히 같이 얘랑 나아가니까 얘도 도와주고 제 직업대로 돈 수익도 벌고 하니까 쓰는 건 그대로인데 수입이 늘어나니까 저축의 범위가 더 커지더라고요. 계속 파이가. 그렇죠. 그래서 이게 점점 부자로 가는 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저 혼자만 이렇게 드는데 어디서는 말하지 않습니다. 누가 비웃어갖고 자꾸. 그렇죠. 네. 야, 그거 해가지고 뭐 20, 30 남는 거. 그거 맨날 곰팡이 누수 닦으러 가면서 뭐 그게 부자냐? 라는 그 이미지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는데 선생님이 생각했을 때는 어떤 부동산보다 훌륭한 부자로 향할 수 있는 도구가 네. 이 빌라 월세 투자라고 생각이 좀 드네요. 선생님 말씀에 저도 좀 공감이 되는 게 크기는 당연히 초반에는 월급이 크겠지만 그런 느낌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뭔가 의존적인 수입이구나 라는 생각이 내가 좋아하는 일이지만 누군가를 통해서 받는다는 생각이 드니까 자꾸 선생님이 약간 진급에서 한 번은 밀려났다라고 했는데 나는 열심히 했는데 성과를 내가 생각하는 기준에서 정당치 않은 방법으로 약간은 뺏긴다는 생각도 드니까 저는 억울한 부분도 생길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어쩌면 시세 차익 투자랑 성향이 나는 비슷하다고 생각하는 게 시세 차익 투자는 내가 한 부분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외부에 의해서 제약을 받는 경우가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특히 어느 정도 꾸며놓고 내놨을 때 시장의 상황 분위기가 저는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 선생님이 내놨을 때 아마 경기가 되게 안 좋았을 때란 말이야. 근데도 한 달에 한 두세 팀이 왔다는 건 놀라운 성과라고 나는 저도, 생각도 들거든요. 그거는 내가 한 거보다 외부의 상황에 휘둘린다는 생각이 저는 시세차익 쪽에서 조금 더 많이 들었던 것 같고 회사도 굳이 따지다 보면 내가 한 부분도 중요한데 외부 상황 어쩌면 회사 안에 이권 개입에 의해서 내가 휘둘릴 수도 있는 다 그렇다기보다 그런 부분도 저는 크다고 생각도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현금 흐름 투자는 금액은 작을 수도
있지만 온전히 내가 다 만들어 놨다는 것 자체가 선생님이 저한테 의견을 구하긴 했지만 어쨌든 결정은 내가 한 거고, 선생님도 여기 수리하면서 인테리어 사장님들하고 얘기하면서 배운 게 진짜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세입자도 지금 한 명 받고 있으니까 그 세입자가 민원이 왔을 때 어떻게 내가 대응을 해야 되는가, 요 정도의 금액은 내가 써도 되겠구나, 아니면 이분 책임으로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선도 분명히 배웠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시행착오를 하면서 내가 직접 만들어낸 월세를 55만 원 받아서 원금 이자 내고 한 25만 원 돈이 나왔다는 거는 월급 300만 원, 400만 원의 금액의 크기는 훨씬 작을지 몰라도 차원이 다른 수입이라는 생각을 저는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얘는 여기서 차액 25만 원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걸로 한 건에서 끝날 거면 안 하고 만다고 생각도 들긴 하는데, 여기서 희망적인 부분은 얘가 지금 한 사이클을 돌려보니까 이제 똑같이만 반복을 하면 되는 거잖아요. 반복을 해서 가다 보면 50만 원, 100만 원, 200만 원 언젠가는 내 월급에 준하고 그 이상도 갈 수 있겠구나의 계획이 서는 게 저는 이 투자의 가장 큰 장점이 아닌가? 맞아요. 정확히. 라고 생각이 고맙습니다. 진짜. 이건 월급이랑 차원이 다른 수입이라고 생각하는 게 누군가에 의존하지 않고 내가 직접 손수 한 땀 한 땀 만들어낸 예술 작품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이 예술에 대해서 생각을 되게 많이 해봤거든요. 저는 일반 인문계 고등학교 나와서 공대, 대학교 관련 건설업에 있다가 이쪽 분야에서 유튜버, 투자자 이렇게 살아왔는데, 내가 지금까지 과거에 경험했던 부분이랑 예술은 거리는 굉장히 있다고 생각이 드는 거야. 근데 나는 내가 예술을 한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네. 예술하고 평범한 것과의 차이는 무엇일까를 고민을 좀 해봤어요. 그럼 예술은 과연 무엇인가? 라고 생각을 했을 때 예술은 뭐라고 생각해요? 그냥 제 생각을 자유롭게 좀 말하면 저는 독창적인 나만의 것? 그런 것도 예술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선생님 말 속에서 내가 생각한 예술의 정의와 중복되는 게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는 예술은 뭐냐면요, 오래가는 게 예술인 것 같아요. 뭐 유명한 화가의 작품이나 건축물이나 보면 결국에 그 예술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오래 살아남았으니까 예술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고전이나 책들이나 영화도 마찬가지고 음악도 마찬가지고 그것도 오래 살아남았기 때문에 예술이 된 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생각하는 게, 우리의 투자도 생각해봐요. 우리는 빨리 해가지고 빨리 팔자가 아니잖아. 네. 우리는 어떻게 하면 오래 갖고 갈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사람이야. 네. 그러면 우리가 결국에 예술가 아닌가 라는 생각에 나는 도달하게 된 것 같아요. 그러면 결국에 우리가 예술가 아닌가 이렇게 또 껴맞춰 보는 재미도 있지 않을까. 네. 그래서 이거는 진짜 선생님이 만든 예술 작품이라고 나는 생각해요. 선생님도 오래 갖고 갈 고민을 했으니까 아닐까. 네. 저도 선생님 수업을 잘 들었다고 생각하는데 뭔가 제가 갖고 있는 믿음에 대한 확신이 생길 때는 저는 투자라는 게 단순하게 돈을 불린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건 무슨 의미예요? 주식 같은 거를 가지고 있어도 이렇게 떨어지면은 조바심이 생기잖아요. 그렇지, 불안하지. 기분이 안 좋고. 그리고 저는 다른 주식에 믿음 가지신 분들이 있으시니까 이 주식은 오를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오래 가지고 계시는 경우도 있긴 하잖아요. 그렇지. 전 안 해봐서 여긴 잘 모르겠는데 있어요. 많아. 떨어졌어도 오를 거야 생각하시는 분들 나도 많이 봤죠. 그리고 저는 여기에 대한 믿음이 확신으로 바뀐 게 선생님 수업을 들으면서 오래 가져가는 게 현금 흐름이 뭐 25만 원, 30만 원이라고 할 수는 있지만 이게 점점 모이고 하면은 그 부분들이 어떻게 저한테 자유를 주는 거잖아요. 뭐 예를 그렇죠. 들면은 나는 차는 있지만 기름값은 안 내고 다녀요. 기름값에서의 자유가 생긴다거나 이런 식으로 내가 자유를 만들어가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적인 자유가 처음에 파이어족 뭐 이러면서 아싸리 회사를 그만두고 네. 내가 평생 놀면서 해외여행 다니면서 네. 산다 뭐 그런 의미라기보다 내가 기름값 하나하나씩 만들어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나도 여기서 아까 안산 사동에서 왔거든요. 네. 그때 고민했잖아요. 어떤 고민하셨어요? 복도로 오면 네. 직선 거리긴 한데 네. 10분이 더 걸려. 근데 서해고속도로를 네네. 타고 오면 약간 도는데 10분 덜 걸리죠. 네. 근데 1,500원을 내야 돼. 네. 그래서 저는 1,500원을 내고 왔거든요. 선생님을 10분 빨리 만나기 위해서. 이거 예전 과거에 저는 네. 꿈도 못 꿨던 일이야. 나는 1,500원 안 내고 10분 더 긴 길로 왔던 사람이거든요. 뭐 그런 자유가 아닐까.
이런 사소한 것들이 모여갖고 처음에 이제 막연하게 저 사람은 파여족이라 이런 결과만 놓고 보이잖아요. 이제 그 과정들이 안 보이고 결과만 딱 와 저 사람 일도 안 하는데 돈은 들어오고 나도 그렇게 되고 싶다. 너 어떻게 해? 근데 그 어떻게 부분에 제가 지금 서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과정의 중간에 서 네. 있구나. 어떻게에 대한 실마리는 어느 정도 잡았으니까 이거를 지속하기만 하면 나도 가까워질 수 있겠다를 네. 봤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래서 믿음과 확신이 그 선생님 수업을 듣고 더 강해진 것 같아요. 그래요. 근데 거기서 조심해야 될 부분이 뭐냐고 생각하냐면 항상 의심은 하셨으면 좋겠고 네네네. 저도 잘 알고 있지만 누구보다 의심 많은 사람인 네. 거 잘 알고 있으니까 그럴 때 안전한 길도 조금씩 확인하면서 가는 거라고 생각이 네. 좀 드는데 우리는 자연스럽게 확인하면서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게 투자를 갑자기 10채 20채를 오래 하기가 네. 제한이 분명히 되잖아요. 네, 맞아요. 돈적으로. 그래서 청약 그 잔금도 이제 치러야 네. 되고 하니까 목돈이 또 들어가는데 네. 이따가 몇억 네. 원을 못 써 어차피. 그래서 천천히 가게 되면 오히려 안전율에서는 훨씬 더 편안해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도 드네요. 그래서 조바심이 하나도 안 나더라고요. 저 이제 같이 수업 들으신 분은 거의 8채, 10채 가까이 되신 분이 계시는데 저번에 저희끼리 한번 모였었어요. 정우 선생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신탁대출도 받고 그분 되게 열심히 했어요. 네. 근데 얘기를 해주신 게 자기가 신탁대출도 받고 낙찰을 높게도 받아보고 네. 이렇게 한 게 경험해보고 싶어서 이렇게 하셨다는 걸 다 그 말을 듣고 제가 이거 2채 받아놓고 저것 때문에 너무 벌벌 떠나 막 이런 생각이 또 드니까 조바심보다 나 받은 거 더 확실하고 더 마음에 드는 세입자한테 주자 약간 이런 생각이 드니까 저기도 더 신경 써서 이렇게 수리를 해보고 저도 여기다 실험해보고 막 그랬던 것 같아요. 저도 용기를 좀 얻어갖고 근데 그거 되게 중요해요. 옆에서 나름의 자극도 될 수 있거든요. 왜냐면 내가 갖지 못한 부분을 그분은 많이 갖고 있다는 생각도 들면 자극도 받고 본보기도 되고 하니까 원동력도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런 원동력은 나는 수업하면서 그리고 인터뷰하면서 항상 많이 배워요. 많이 느끼고 사람들이 봤을 때는 제가 조금 더 먼저 시작했으니까 개수랑 월세랑 많을 순 있어서 선생님이 봤을 때는 아 쟤는 뭐 천천히 하고 그만해도 되겠다라는 느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안에서 한편으로는 뒤처지는 거 아닌가의 두려움이 분명히 저도 있단 말이에요. 내 주변에는 항상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더 비율이 많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수업을 하다 보니까. 특히 선생님같이 계속 움직이고 노력하고 하는 깨어있는 사람들을 보다 보니까 나도 그 좋은 에너지가 항상 전달이 되는 것 같아. 그래서 나도 많이 배우는 것 같고요. 경험을 못 해봤던 매도하는 쪽에서도 힘을 써본 거에 대해서는 제가 어디서 또 배울 수 있겠어요. 그렇게 표현해 주시니까 너무 아니 고맙습니다. 그럼요. 아니 이건 진심이에요. 가끔 아니 저 너무 겉으로만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하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게 마음이 있어야 이 말도 하는 거야 내 생각에. 그래서 선생님한테 오늘 배우는 게 아닌가 싶고 그래서 선생님은 시세 차익하는 쪽 주변 사람들을 보니까 아 네. 나랑은 좀 거리가 있을 것 같다 해서 그리고 아까 언뜻 얘기하셨던 게 청약을 하나 받으셨다고 그거는 어떤 과정으로 받게 된 거예요? 그것도 이제 부동산 투자가 만나를 하면서부터 이제 시작하게 됐고 부동산 투자의 초입이 누구든 직장 후배든 이렇게 물어보면은 형 나도 부동산 하고 싶은데 뭐 이러면은 청약부터 공부해라고 하거든요 저도. 근데 저도 청약부터 책 읽는 것보다는 해보는 게 낫잖아요. 입지나 상권 뭐 이렇게 분석하는 게 책에 다 있으니까 그거대로 보고 제가 넣은 데가 광명 쪽인데 아 광명이 된 거예요? 네. 야 엄청나네. 잘했네. 쉽지는 않았을 확률이었다고 생각도 드네요. 네. 근데 저는 오늘 또 달라 보이네. 광명 갖고 있잖아. 가점제로 한 게 아니라 추첨제 했는데 청약책에서 뭐라고 썼냐면요 대기번호를 몇 번을 받든 포기하지 말고 당신이 처음이면은 끝까지 가보란 거예요. 근데 제가 200번을 받았거든요. 끝까지 가는 건 또 누구보다 지독하게 잘하니까. 200번 받고 옆에서 다 한 대 막 이러고 청약을 잘 몰라서 대기 200이라는 거죠. 네, 이 다음 순위 밀리고 뭐 계약 안 하고 뭐 이렇게 하고 나온 게 일반적으로는 당첨되는 거는 네. 거의 어렵다. 네. 기대는 어려운데 경험 삼아서 가보자 그런 모델하우스를 하나 가본 적도 없으니까 가서 구경이나 하고 분위기가 살피자 이러고 갔는데 뒷번호가 있으니까 안 될 것 같았나 봐요. 맨 뒤에서 두 번째인가 그랬거든요. 그래서 맨 뒤에서 첫 번째 분이랑 두 번째를 여기 참관인으로 앉히는 그게 있더라고요. 참관인으로 해주실래요? 이렇게 해갖고 이제 그 청약에 약간 불쌍하니까 해준 느낌. 네, 그 많이 오래 기다려야 되니까 제일 끝에서 기다려야 되니까 그래서 제일 끝번호 사람 두 사람을 데려와갖고 청약 추첨 제도에는 불공정이 없다를 이제 거기서 확인해 주는 거였거든요. 대신 소정의 상품권 이렇게 해갖고 줬거든요. 너네는 거의 확률 없으니까 이거라도 먹고 떨어져. 아 이것도 경험이다 하고 이제 남들 당첨돼도 계속 봤어요 옆에서. 그거 뽑아갖고 몇 층, 몇 동 몇 층 막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뽑는 종이가 점점 이제 마르고 있었죠 이제. 그리고 이제 저층 된 사람들은 포기하고 가면 다시 넣는 경우도 있고. 바로
네, 바로 아. 계약 거기서 그 자리에서 포기하는 분. 그냥 네. 내가 네. 생각한 거는 네. 한 며칠 몇 주 있다가 포기할게요 라고 하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야. 아니 그날 거기서 그날 결정해야 돼. 할지 추첨을 말자는. 그래서 이게 뒷번호까지 갈 수가 있는 게 거기 포기하는 물건도 나오고 그렇구나. 잘하면 나한테도 올 수 있겠네 한 몇 개 남았는데 이렇게 얼마 안 세보니까. 남은 거야. 그래서 하는데 아니나 다를까 한 제 앞에 10번째인가 8번째에서 마무리가 됐어요. 그래서 좋은 경험했다 이러고 이제 돌아갔죠. 강원도로 갔어요. 저녁에 강원도 집에 누워있는데 모델하우스 전화가 온 거예요. 되셨는데 혹시 지금 오실래요? 오실 수 있으세요? 이러는 거예요. 무조건 가야죠. 가려고 했는데 옷을 입는 차에 다시 전화가 오더니 보내실 가족분 있으시면은 보내도 된다고. 그래서 이제 엄마랑 동생한테 연락을 해갖고 마침 밤에? 네 10시 전까지만 오면 된대요. 그래서 좀 후달리네. 그래서 동생이 바로 택시 타고 갔어요. 물건이 3개가 나왔고 3명이 이제 온 거예요. 이제 그 중에 층수가 빨리 올수록 아니요. 유리한가? 그것도 순번대로 내가 뭐 170번이니까 앞에 168, 169, 170 이렇게 온 거예요. 예를 들면은 이제 동생이 이제 뽑아도 종이가 3개 중에 남은 걸 뽑아야 되는 거예요. 저한테 전화가 왔고 형 1층이랑 2층이랑 17층이 있어 했더니 17층 뽑을 수 있지 이랬는데 난 뽑지도 못해 남는 거 뽑아야 돼 이랬는데 동생이 그럼 앞 사람들은 고르는 건 아니고 먼저 뽑기를 할 수 있는 거구나. 그래도 희망이 있네. 너무 두근두근거리다가 동생한테 연락이 안 오는 거예요. 20분 기다리다가 동생한테 연락이 왔고 형 난 아무것도 안 했는데 앞에서 사람들이 1층이랑 2층 가져가서 나 17층 했어 이러면서 야 대박이네. 막 소리 지르고 1, 2층하고 17층은 가격 네. 차이가 꽤 날 건데 꽤 분양가 납니다. 차이는 별로 없을 거 아니야? 꽤 납니다. 역시 부동산 운이 있는 사람이구나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때 다시 한번 느꼈던 게 포기하면 안 돼. 부동산에서 그런가 보네. 응. 열어드려요. 왜 노크를 안 하지? 열어드려요. 네 여보세요? 사장님 비번을 장부에서 안 줘. 네네네 안녕하세요. 예. 보러 오셨어요? 네. 안녕하세요. 잠깐 보고 있었고. 놀러 왔습니다. 네네네. 안녕하세요. 사장님이 신어야 되는데 제가 신을 거예요. 이거 쓰세요. 샤시도 다 있어요. 이 동네 보고 알아요. 이렇게 보면 싱크대도 좋은 거 했습니다. 다 봤대. 인조 대리석. 우리 싱크대 필요 없어요. 네. 저희 문짝도 바꿨습니다. 그런데 다 바꿨구만. 돈 많이 썼어요, 선생님. 그러네 돈 많이 쓰셨네. 들어가세요. 인테리어비 많이 줬겠는데. 그럼요. 잘 봤어요. 네. 들어가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이 와주셔서 그런가 하고 전화도 많이 오고 물어도 오고. 그런 얘기가 제가 감사하죠. 그래서 17층. 야, 잘했네. 그러면 그 예민한 부분일 수도 있는데. 네. 그럼 분양은 얼마에? 작은 평수 받았거든요. 그걸 제가 4억 5천. 시세 대비하는 게 최근에 지어진 아파트의 비슷한 평형으로 시세를 가늠하는 건가? 보통 그렇게 지금 전세 줘도 무피까지는. 그거 목적은 추후에 들어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고민 중인 게 아직 입주 때가 안 됐으니까 지금 결혼해서 신혼집으로 아니면은 수원에 살아야 되니까 전세 주고 수원에서 또 전셋집을 살지 지금. 그래서 포기하지 않고 청약을 하게 됐더니 거기서 하나 배움을 얻었는데 그 다달이 주는 건 없잖아요. 청약이 선생님 투자를 통해서 힘듦은 있는데 이 힘듦에 주는 가치가 청약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뭔가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거 있잖아요. 온전히 내가 만들어낸 25만 원, 30만 원 되는 게 보람되다고 표현하신다. 내가 직접 만든 작품이라고 네. 저는 생각이 되게 드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거 고민 있는 분들도 좀 있을 것 같아서 잔금까지는 언제예요? 시간이 좀 있는 거. 올해 12월. 올해 12월. 그 사이에 집이 2개가 늘어난 거잖아요. 네, 청약이 당첨됐는데 2개가 늘어났다는 거는 사람들이 보통 걱정이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아. 네. 청약이 당첨되면은 2, 3년 보통 기다릴 네. 때 나도 투자를 하고 싶은 월세를 늘리고 싶은 사람들도 있을 것 같은데 선생님도 아까 제약이 좀 있었지만 그래도 집을 2채나 했다는 거는 그 제약의 사각지대를 잘 파악해서 청약과는 별로 연관이 네. 없는 물건을 공략했다고 생각이 좀 드네. 네. 그거는 어떤 제약이 있는 거야? 저 같은 경우는 이미 청약 대출은 실행이 된 상태였고 이 청약 대출 때문에 낙찰 받은 게 안 나올까봐. 청약 대출은 받아놨으니까. 네, 저는, 상관이 예, 없는 거고. 근데 여기 안 나올까봐 걱정했는데 소득이 워낙 또 높은 사람이어서 이 물건 2개 할 때는 그래도 잘 나왔네. 네, 처음에 상담사부터 시작이잖아요. 이제 낙찰 받고 나면 처음에 이제 폐찰하다가 낙찰까지만 가면 좋겠다 이랬다 낙찰 받고 나니까 이제 대출부터 시작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모님도 연락해보는데 안 된다 그랬거든요. 안 나온다 그랬거든요. DSR 꽉 차서 또 선생님이 된다. 더 찾아보라고 더 찾아보니까 있더라고요. 좀 유들이 있게 해주는 분들을 잘 찾았네요. 네. 그래서 대출은 제약 없이 물건 2개는 받았는데 그래도 체크할 게 DSR 확인은 정확히 네. 좀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청약은 잔금
잔금까지는 낸다고 하더라도 취득을 좀 나중에 하는 거니까 네, 취득세를 나중에 내는 걸로 알고 네. 있는데 네. 맞죠? 그때 주택수에 만약에 걔가 잡혀버리면 치명적인 거 아닌가? 더 예민한 거는 공시가격이라고 나는 생각하는데 그래도 선생님 낙찰받은 두 건이 다 1억 다 1억 이하여서 큰 덩치 아파트 하는데 취득세 중과는 문제될 건 없다. 근데 1호점하고 요 집 중에 요 집을 팔려고 생각했던 거는 이게 1억이 초과되는 줄 알고 네. 그러면 아파트 취득을 할 때 중과가 될까봐 팔려고 했는데 네. 몇 개월 뒤에 보니까 1억 이하여서 네. 팔지 않는다라는 게 또 설명이 된다고 생각이 드네요. 근데 혹시라도 요게 1억 초과였다고 하더라도 작년 8월 8일 대책 때 네. 나온 취득세 세제 혜택 중에 하나가 임대사업자에 등록하면 네. 취득세 중과를 배제해 주니까 네. 또 그것도 꼭 매도를 하지 않아도 대안이 네.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도 드네요. 네, 그거를 이제 수리하고 나중에 또 본 거죠 이제. 어. 그래서 수리해버렸는데. 모든 그렇죠. 돈은 다 써놨는데 이게 그래도 다행스럽다고 생각하는 게 네. 선생님이 였다가 3천만 원, 4천만 원을 또 쓴 건 아니니까 네. 그 차액 하시는 분들은 또 그 정도 쓰시는 분들도 저는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래도 합리적으로 한 네. 1,300, 1,400 정도의 수리비라고 하면 샤시도 저는 잘 안 하긴 하는데 월세를 놓을 때 샤시까지 해놓으면 임대 받는 거에서는 이만한 컨디션 집을 찾기가 쉽진 않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거의 신축급의 수리를 해놨으니까 네. 모든 정황들과 상황들이 선생님을 굉장히 돕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되게 들어요. 세제 혜택도 하나씩 생기고 공시가격도 착각해서 더 낮은 가격이었고 왜 이제 월세 투자를 하는 건가 라는 생각까지도 드는 것 같아요. 네. 선생님 오늘 집도 이렇게 공개해 주시고 삶에 대한 얘기 그리고 선생님 투자하면서 시행착오했던 선생님의 지혜까지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공유해 주신 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선생님. 먼데까지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감사하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고 저는 또 내일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작가 반지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선생님. 제가 감사하죠. 최근에 방수로 고생하신 분이 있었는데 그분 소개해준 데는 두세 분 하셨거든요. 최근에 하셨기 때문에 효과가 있었는지는 아직 몰라요. 근데 가격에서는 다 비교해봤는데 저렴한 편이래. 거기 한번 물어볼래요? 우선? 네, 알겠습니다. 우린 싼 데부터 해야지. 그리고 평가가 나쁘지 않았으니까 네. 방수는 해봐야지 하는 거지 모르잖아요. 그렇게 한번 물어봐봐요. 네.